김대감 댁 여종에서 선생이 되기까지. 배움의 전설. 장맛비가 내리는 한여름. 경상도 산골마을은 안개에 휩싸였다. 좁은 골목길에 지늘기 질척였고 초가집 지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마을 끝자락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 14살 소녀 아라는 동생 도희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언니, 배고파? 도희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다. 순이와 보기, 두 동생도 초라한 방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웅크리고 있었다. 아란의 집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논 한마지기와 밭투어 떼기를 가진 평범한 농가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도박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장날마다 주막에서 패를 던지며 논밭을 잃었고 어머니는 굶주림과 절망 속에 병들어 추운 겨울밤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건 빚쟁이들의 고함과 얼어붙은 무 몇 개, 그리고 보리 한 대접뿐이었다. 마을은 아란의 가족을 외면했다. 이웃들은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들을 멀리했고 빚쟁이들은 문짝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빚 언제 갚을 거냐? 아란은 동생들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 도희야. 언니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막막함으로 무거웠다. 14살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차가웠다. 마을에서 유일한 희망은 김대감 댁이었다. 김대감은 3개 고을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한 양반으로 학문과 재산으로 한양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 그의 저택은 비와 지붕이 햇빛에 반짝이고 대문 앞에는 등불이 밤을 밝혔다. 아라는 용기를 내어 저택으로 향했다. 지늘기 묻은 치마를 단정히 하고 그녀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대감 마님, 이 소녀를 여종으로 받아주시면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나이다. 마님 이씨는 아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매서웠지만 어딘가 연민이 스쳤다. 불쌍한 거. 하지만 게으르면 당장 내쫓는다. 마님의 허락으로 아라는 여종이 되었다. 새벽 다 골기 전부터 마담을 쓸고 곡간을 정리하며 안채에 빨래를 했다. 손은 갈라지고 어깨는 쑤셨지만 아라는 이를 악물었다. 동생들만 굶지 않으면 된다. 그녀는 품삯으로 받은 쌀 한 대와 몇 푼의 돈을 품에 꼭 안고 동생들에게 달려갔다. 도희는 쌀을 보자 눈을 빛내며 말했다. 언니, 이거면 밥 지을 수 있지?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보기는 언니, 고마워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란의 일상은 고단했지만 그녀에게 작은 기쁨이 있었다. 바로 김대감의 사랑채 서재와 도련님의 글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다. 시경, 논어, 사서 삼경이 나무 서가에 빼곡히 꽂혀 있었고 먹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아라는 책을 닦으며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다. 글자를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가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도련님의 글방은 더 매혹적이었다. 천자문 연습지, 먹이 번진 장부. 대감이 태워버리라며 내놓은 시안이 흩어져 있었다. 하인들은 그런 종이를 아궁이에 던졌지만 아라는 달랐다. 이런 귀한 글자를 태우다니 그녀는 몰래 종이를 품에 넣었다. 밤이 되면 아라는 하인들이 쓰는 골방에서 촛불을 켰다. 초라한 방 안, 그녀는 천자문이 쓰인 종이를 펼쳤다. 천지 현황 하늘과 땅이라 했지. 대감이 도련님에게 설명하던 소리를 떠올리며 글자를 익혔다. 숫자도 배웠다. 장부에 적힌 1, 2, 3.
을 따라 쓰며 계산법을 터득했다. 대감의 시. 출사춘기거. 봄이 와도 봄인 줄 모른다는 그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뜻은 모호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외로운 밤을 위로했다. 다른 하인들은 저 천한계 왜 종이를 모으나라며 수군거렸지만 아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건 내 보물이야. 그녀는 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배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운명의 바람이 어디로 불지. 봄바람이 산골 마을을 스치며 매화꽃 향기를 뿌렸다. 김대감 댁의 저택은 햇살의 기와가 반짝였고 마당엔 새들이 지저귀었다. 아라는 새벽녘부터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갈라졌고 무명 치마는 진흙으로 얼룩졌다. 하지만 품삯으로 받은 쌀 한 줌과 몇 푼의 돈은 동생 도희, 순이, 보기의 배고픔을 달랠 유일한 희망이었다. 도희는 쌀을 보며 눈을 빛냈다. 언니, 오늘은 죽에 물을 넣어 먹을까?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보기는 언니, 고맙다며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라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다. 빚쟁이들의 발소리가 여전히 초가집 문 앞을 맴돌았고 마님 이씨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그녀를 늘 긴장하게 했다. 아란의 하루는 고단했다. 곡간을 정리하고 안채에 빨래를 널며 부엌에서 불을 피웠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사랑채 서재와 도련님의 글방으로 향했다. 서재는 챗냄새로 가득했다. 시경, 논어, 사서 삼경이 서가에 줄지어 있었고 먹물의 깊은 향이 공기를 채웠다. 아라는 책을 닦으며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다. 천지, 현황, 하늘과 땅. 그녀는 대감이 도련님에게 설명하던 소리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글자를 모르는 그녀에게 그 단어들은 마법 같았다. 도련님의 글방은 보물창고였다. 천자문 연습지, 먹이 번진 장부. 대감이 버리라던 시안이 흩어져 있었다. 하인들은 아궁이에 태워라며 무심히 넘겼지만 아라는 달랐다. 이런 귀한 것을 그녀는 종이를 품에 숨겼다. 밤이 되면 아라는 하인들의 초라한 골방으로 돌아갔다. 촛불 하나를 켜고 그녀는 품속의 종이를 펼쳤다. 천자문에 쓰인 천지현황 우주홍암은 삐뚤빼뚤했지만 그녀에겐 보물이었다.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야. 대감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녀는 글자를 하나씩 익혔다. 장부에 적힌 숫자 1, 2, 3를 따라 쓰며 계산법을 배웠다. 대감의 시. 출사춘기거. 봄이 와도 봄인 줄 모른다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뜻은 알 수 없었지만 그 구절은 고단한 하루를 위로했다. 어느 날 그녀는 논어 구절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 하기시 습지 부력여로. 대감이 도련님에게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않으냐라 설명하던 소리가 떠올랐다. 아라는 가슴이 뛰었다. 이게 내 마음이야. 배움은 그녀에게 희망의 불씨였다. 다른 하인들은 아란을 비웃었다. 1001개 종이를 모아 뭘 하겠나? 늙은 하녀 덕수는 혀를 찼다. 주제넘은 지디다. 하지만 어린 하녀 소금이는 달랐다. 아란 언니, 그 종이들 보여줘. 소금이는 14살로 아란처럼 가난한 집에서 왔다. 그녀는 아란의 촛불 아래서 종이를 보며 눈을 빛냈다. 언니, 이게 뭐야? 아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이야, 하늘이란 뜻이지. 소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배우고 싶어. 둘은 밤마다 골방에서 종이를 펼치며 글자를 익혔다. 소금이의 호기심은 아란에게 작은 동지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배움은 위험했다. 어느 날, 아란은 도련님의 글방에서 시경을 베껴 쓰다 틀린 종이를 발견했다. 관관저구, 제아지죽 대감의 설명이 떠올랐다. 물새가 짝을 찾듯 사람이 좋은 배필을 만나는 소중함을 노래한 거란다. 아란은 그 구절을 중얼거리며 사랑채 마루 아래로 다가갔다. 대감과 도련님의 대화가 선명히 들렸다. 이 구절의 뜻은 군자와 숙녀의 만남이야. 아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다. 거기 누구냐? 마님 이씨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치마폭이 바람에 흔들렸다. 감히 종주제의 학문을 훔쳐듣다니. 마님의 고함에 사랑채가 흔들렸다. 대감과 도련님도 놀라 나왔다. 무슨 일이냐? 마님은 아란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천안계 주인의 글을 엿들었다. 아란은 무릎을 꿇고 떨었다. 마님,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마님은 차갑게 웃었다. 궁금? 종이 주제에 글을 탐하다니. 내 품속의 종이는 뭐냐? 아란의 가슴이 철렁했다. 품속에 천자문 종이가 드러났다. 마님은 그것을 빼앗아 불쏘시개로 던졌다. 앞으로 서재 근처에도 가지 마라. 쌀과 품삯도 끊는다. 아란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골방에서 그녀는 남은 종이를 어루만졌다. 이 불씨는 꺼지지 않아. 배움에 대한 갈망은 그녀를 지탱했다. 김대감 댁의 저택은 여름 아침의 열기로 숨막혔다. 마당의 돌바닥은 태양에 달궈져 발이 뜨겁고 매미 소리가 귀를 찔렀다. 아란은 마님 이씨의 분노로 쌀과 품삯이 끊긴 뒤 더욱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곡괭이로 마당을 파며 물집이 잡혔고 무명 치마는 땀으로 젖었다. 동생 도희, 순이, 보기에 배고픈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아란의 가슴은 미어졌다. 언니, 배고프다. 도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빚쟁이들은 여전히 초가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돈 없으면 동생이라도 내놔. 아란은 이를 악물었다. 절대 동생들을 잃지 않아? 하지만 마님의 명령은 단호했다. 서재 근처도 얼씬거리지 마라. 아란의 보물, 버려진 종이들은 이제 위험한 물건이 되었다. 저택 안채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마님 이씨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경고했다. 아란을 감시하라. 또 주제넘은 짓을 하면 당장 내쫓겠다. 늙은 하녀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다. 저 천안계 감히 학문을 탐하다니. 분수도 모르는군. 그러나 어린 하녀 소금이는 달랐다. 그녀는 몰래 아란의 골방으로 찾아왔다. 달빛이 창틈으로 새어드는 초라한 방에서 소금이는 속삭였다. 아란 언니, 나도 언니처럼 글 배운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소금이의 맑은 눈에는 동경이 가득했다. 아란은 떨리는 손으로 남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소금아, 이건 학이야. 배우다, 나는 뜻이지. 둘은 촛불 아래 글자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소금이는 미소 지었다. 언니, 우리 계속 배워도 괜찮지? 아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라는 부엌에서 불을 피우다 마님의 하녀 은비에게 들켰다. 은비는 마님의 충직한 신복으로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너, 또 이상한 짓 하냐? 품속에 뭐 숨겼어? 은비가 치마를 뒤지려 하자 아라는 황급히 손을 뻗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품속에서 천자문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은비는 그것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마님께 말씀드릴 거야. 아라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동생들 굶어 죽습니다. 은비는 코웃음을 쳤다. 종주제의 그를 탐하다니. 내깎게 뭘 하겠다고. 그날 밤, 마님은 아란을 안채로 불러냈다. 횃불이 마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내 말 안 들으면 동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앉는다. 아라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마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밤, 골방에서 아라는 남은 종이를 어루만졌다. 하기 시습지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않다더니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원망했다. 종주제의 그를 탐하는 것이 죄라니.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았다. 하지만 동생들의 얼굴, 도희의 언니라는 목소리가 그녀를 일으켰다. 포기할 순 없어. 아라는 촛불을 켜고 다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지를 새기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 희망이야. 소금이가 몰래 찾아와 속삭였다. 언니, 내가 도울게. 은비가 못 보게 종이 숨겨줄게. 소금이는 작은 보퉁이에 아란의 종이를 감췄다. 마님 눈피해서 서재 근처 갈 때마다 종이 가져올게. 아라는 소금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소금아. 너만 믿는다. 며칠 뒤 도련님의 과거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사랑채에서 대감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렸다. 시경에 이르길 관관저구. 제아지주, 아라는 마루 밑에 숨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뛰었다. 물새가 짝을 찼듯. 사람이 좋은 배필을 만난다. 그 뜻은 아란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은비의 눈초리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또 거기서 뭐해? 은비가 소리치자 아란은 황급히 물러났다. 그날 밤, 아란은 골방에서 소금이와 속삭였다. 소금아, 배움은 죄가 아니야. 우린 계속해야 해. 소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도 언젠가 글을 읽고 싶어. 아라는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그녀는 흙바닥에 학자를 다시 새겼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불씨가 곧 저택 전체를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을. 한여름의 무더위가 김대감 댁을 뒤덮었다. 마당의 돌바닥은 태양에 달궈져 김이 피어올랐고 매미 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아라는 마님 이씨의 꾸지람으로 서재 출입이 금지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손은 곡괭이와 빗자루로 거칠어졌고 땀에 젖은 치마는 무거웠다. 동생 도희, 순이, 보기에 배고픈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언니, 오늘은 뭐 먹어? 도희의 목소리가 초가집 흙벽 사이로 메아리쳤다. 빚쟁이들은 문을 두드리며 윽박질렀다. 돈 없으면 동생이라도 내놔. 아라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안 돼. 그녀는 소금이와 함께 몰래 숨긴 종이들을 어루만지며 희망을 다졌다.
이 불씨가 우릴 구할 거야? 저택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사랑채에서 비명이 울렸다. 어르신. 어르신. 김대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도련님의 과거 공부를 지도하던 중이었다. 마님 이 씨는 다급히 소리쳤다. 의원을 불러라.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었고 아란도 물을 길어오며 수건을 준비했다. 하지만 의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님의 통곡이 하늘을 찔렀고 도련님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저택은 슬픔에 잠겼다. 장례가 끝난 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더 큰 위기가 닥쳤다. 사채업자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몰려왔다. 김대감이 죽었다면 빚은 누가 갚나? 그들의 거친 목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대감의 장부를 펼쳤다. 하지만 복잡한 한자와 숫자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게 뭐지? 이자는 얼마고 담보는 뭔가? 마님은 한숨을 쉬었다. 도련님도 장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 관아의 도움을 청해볼까요? 마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전들은 믿을 수 없다. 우리 약점을 이용할 뿐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김대감 댁이 몰락 위기라는 이야기가 고을에 울렸다. 아전들은 외면했고 일부는 사채업자와 결탁해 장부를 넘겨받으려 했다. 사채업자 박서방이 두툼한 문서를 내밀며 우르렁거렸다. 이 계약서대로 논 열맞이기가 우리 거요. 빨리 내놓으시오. 마님은 문서를 받아들었지만 한자와 숫자가 뒤엉킨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마님, 감히 소녀가 보겠습니다. 아란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다. 종주제에 뭘 안다고. 마님은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다, 한번 보아라.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촛불 아래 그녀는 밤마다 익힌 글자와 숫자를 떠올렸다. 소금이가 숨겨준 종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상합니다. 아라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문서를 날카롭게 훑었다. 대감 어르신의 글씨는 획이 굵고 일정해요. 하지만 이 문서는 떨리고 가늘어요. 그녀는 대감의 진짜 글씨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보세요. 이 김자는 힘차지만 이 문서는 어색해요. 도장도 달라요. 대감의 도장은 모서리가 날카운데 이건 뭉툭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라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 날짜. 작년 6월 15일이라 적혔는데 대감 어르신은 그때 한양에 계셨어요.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는 제 과거 시험 때문에 한 달간 한양에 계셨죠.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계집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만 아란의 증거는 명확했다. 마님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말 다르구나. 박서방은 문서를 거두며 황급히 물러났다. 다른 사채업자들도 꼬리를 내렸다. 마님은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란아, 내가 우리 집을 구했구나. 소금이는 몰래 아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언니, 했어. 그날 밤, 마님은 아란을 불렀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마님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미안함이 섞였다. 아라는 고개를 숙였다. 대감 어르신의 글씨를 보며 배웠을 뿐입니다. 마님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아란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가 퍼졌다. 그녀는 몰랐다. 이 일이 그녀와 저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을. 가을이 찾아온 삼계고을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김대감 댁의 저택은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대감의 부재로 마당은 적막했다. 햇살이 기와지붕에 부딪혀 따뜻한 빛을 뿌렸고 마당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라는 마님 이씨의 인정으로 다시 서재에 드나들며 동생 도희, 순이, 보기의 생계를 지켰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에는 희망이 빛났다. 언니, 오늘도 쌀 가져왔어? 도희가 초가집 문 앞에서 깡충거리며 물었다. 순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보기는 언니 덕분에 배고프지 않아라며 손을 잡았다. 아라는 동생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엔 아직 질문이 남았다. 내 배움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 마님 이씨는 아란의 용기와 지혜에 마음이 흔들렸다. 박서방의 위조 계약서를 물리친 후 그녀는 대감의 서류함을 뒤졌다. 그러던 중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다. 아란아, 이걸 보아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대감이 생전에 작성한 토지 증서였다. 마을 동쪽에 논 한마지기를 아란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대감 어르신이? 아란은 믿을 수 없었다. 도련님이 문서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아란의 배움을 보시고 이걸 남기셨어. 날짜는 내가 꾸지람 받은 바로 다음 날이야. 아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대감은 그녀의 갈망을 알아보고 묵묵히 그녀를 인정했던 것이다. 마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우리 집을 구했으니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하다. 마님은 더 큰 결정을 내렸다. 대감의 뜻은 가문만 위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대감의 재산 일부를 떼어 마을에 학당을 세우기로 했다. 배움은 귀천이 없다. 아란, 내가 그걸 보여줬어. 학당은 가난한 아이들과 버려진 이들을 위한 쉼터와 함께 지어졌다. 아란은 학당 설계에 참여하며 말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꿈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란아, 내가 첫 선생이 되어다오. 아란은 놀라며 물었다. 저 같은 게 선생으려? 마님은 미소 지었다. 배움의 소중함을 아는 내가 가장 적합하다. 소금이는 옆에서 손뼉을 치며 외쳤다. 아란 언니, 멋져. 학당은 작지만 아늑한 한옥으로 완성되었다. 나무 책상이 줄지어 있고 창문 너머로 단풍이 보였다. 아란은 첫 수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아이들의 맑은 눈이 그녀를 바라봤다.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저도 언니처럼 글 배울 수 있나요? 아란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도희는 천자문을 외우며 깡충거렸고 순이는 장터에서 계산을 도우며 실력을 뽐냈다. 보기는 서당에서 학문을 깊이 파고들었다. 언니, 나 벼슬해 마을 지킬 거야. 아라는 동생들의 꿈에 가슴이 벅찼다. 마을은 변했다. 학당은 가난한 아이들로 북적였고 이웃들은 씨앗과 곡식을 나누며 아란을 도왔다.
늙은 하녀 덕순도 마음을 바꿨다.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아라나. 그녀는 학당에 떡을 가져오며 미소 지었다. 은비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아란의 수업을 멀리서 지켜봤다. 저도 몰래 배워볼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마님은 아란을 가족처럼 대하며 말했다. 내가 내 눈을 열어줬어.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아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마님, 대감 어르신과 마님 덕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몇 년 뒤, 아란은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학당은 고을에서 가장 밝은 곳이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아란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배움은 불씨야. 이 불씨를 나누면 세상이 바뀔 거야.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셨어요? 아라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도 너희처럼 글자 하나 몰랐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지. 때론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 불씨를 지켰어.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졌다. 김대감 대개 여종이 학당을 세웠다는 전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아라는 동생들을 품으며 생각했다. 대감 어르신, 마님. 이건 여러분의 은혜예요. 이야기는 묻는다. 배움의 불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신분의 벽에 갇힐 것인가?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